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팍스 비즈니스의 바니 앤 코라는 프로그램에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의미심장해서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한 손길을 비난하면서 weak hand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래 이제 hand라는 표현이 도움의 손길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weak hand라는 말 썼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지원을 강화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수천 명을 죽이는 것을 비난하고 오래전에 행했을 미국의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푸틴의 위협을 거부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와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에 출연해서 트럼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들어가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였을 때 우리는 마냥 그걸 보고만 있을 건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에 이 나라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든이 느려빠진 제재와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치명적인 침략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트럼프는 비난하면서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는 이미 잃어버린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기에는 너무 작고 너무 늦었으며 이미 열려있고 파괴적인 전쟁의 이 굴레를 되돌리려는 헛된 시도일 뿐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진행자분이 질문했던 스튜어트 바니라는 분인데, 이분이 질문을 했던 내용이 바이든이 이번 주에 유럽에 가서 정상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것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늦었다라고 트럼프는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카드들이 놓여 있고 카드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바이든이 지금 들고 있는 건 나쁜 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포커 같은 게임 얘기하고 있는 식으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아주 나쁜 패를 줬다. 바이든이 들고 있는 패가 나쁜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나쁜 패를 줬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매우 상한 손을 가졌었고 가장 강했었다. 그건 절대 시작되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절대 전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을 합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 말투가 좀 그렇죠. 이렇게 중요하다 싶은 말들이 있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한 번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나는 100% 확실성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것은 끔찍하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것은 인간의 비극이다. 바이든은 외교적 해결을 앞당기는 대신 피해 수습을 하게 될 거다.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중재자가 된다거나 뭐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 뒷수습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역할밖에는 못할 거다는 거죠. 지금 매우 약한 손길에 맡기려 한다. 바이든은 그것을 정말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거기 앉아서 모든 사람에게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말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해드렸던 얘기인데, 시진핑 주석하고 서로 2시간 대화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스튜어트 바니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는데 그 정상 간에 있었던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보통은 그렇게 정상 간의 통화 있으면 통화 내용을 다 트랜스크립트를 해가지고요, 녹취록을 만들어서 그걸 다 공개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바이든과 시진핑 사이의 녹취록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스튜어트 바니가 왜 우리는 그 내용을 못 들어서 둘이 도대체 무슨 대화를 했는지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의외의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난 알고 있다,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I think I know.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중국에게 위협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시진핑이 바이든한테 협박질했다라는 이야기죠. 시진핑이 위협을 했지만 그것은 기사화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과거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내 통화를 그렇게 했듯이 통화 테이프를 구해야 한다. 아직도, 그러니까 이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둘이 나눴던 대화 내용 테이프를 구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 사실은 이제 포이아라고 그래서 자유정보법 가지고 소송 걸면은 백악관에서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화 내용, 정상들 간의 대화 내용은
반드시 그것이 국민들한테 공개가 돼야 됩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만 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 공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대통령의 실수가 다 드러나겠죠, 사실은. 근데 실수 안 했길 저희는 바라는 것이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분명히 그 안에서 시진핑이 바이든을 협박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이든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을 거라는 뉘앙스가 저희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 확 들었습니다. 바이든이 제대로 행동을 못했겠구나. 시진핑한테 겁박을 당하고도. 그리고 나서 대화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제가 그나마 조금 백악관 쪽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라는 발표 나온 거 가지고 지난주에 보도해드리면서 굉장히 답답해 했었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뭐 이걸 2시간씩이나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화의 결론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대화의 결론이. 없을 수밖에 없죠. 시진핑이 그렇게 협박하고 끝났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추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메시지들이 오고 가는 거를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명히 반박해라 라는 그런 신호가 갔는데 바이든이 그걸 제대로 못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가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푸틴에 대한 질문도 나왔었는데 푸틴을 아직도 존중하느냐 이런 질문을 바니가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뭐라고 답하냐면 푸틴이 변한 것 같다. 내가 예전에 만나서 협상했을 때 그 푸틴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상대했던 때와 다른 사람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푸틴이 아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푸틴은 러시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 방송에서 한 이야기가 나도 러시아를 사랑한다. 러시아 국민들 좋아하고 러시아 좋아한다. 그리고 푸틴은 러시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존중해 줬다는 거죠. 옛날에 존중해 줬던 이유가 그거다. 근데 지금 푸틴은 예전에 내가 보았던 그 푸틴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끊어버립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이제 집요하게 질문한 것 중에 한 번이 아니라 무려 4번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바니가 계속해서. 이 질문 안 하면 딴 얘기 질문했는데 트럼프가 딴 얘기하면 동문서답하면은 또 다시 그 질문 또 하고 해서 4번을 질문해서 얻어낸 답이 무엇이냐? 미그 29 그 폴란드에서 주겠다는 전투기 우크라이나에 당신 같으면 주겠느냐? 이걸 질문을 하는 거죠. 예전에 션 해니티도 이 질문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 바니한테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 같은 대답이라기보다 오히려 강도가 더 세진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요. 미국이 뿐만이 아니고 내가 옛날에 줬던 그 제블린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나은 걸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은 게 뭐냐라고 계속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못해서 대답하는 게 드론 이야기를 합니다. 드론을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드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죠. 러시아군을 직접 타격할 수도 있고 미사일 타격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드론이 정탐을 해서 위치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정보를 전달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드론의 쓰임새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러한 아주 초첨단 새로운 드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뉴 드론을 포함해서 미국이라든가 제블린 대전차포 이상의 것을 보내줘야 한다.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계속 싸울 수 있게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하는 이야기가 왜들 겁들 먹고 있냐는 거죠. 왜들 겁들 먹고 있냐. 걸핏하면 러시아 쪽에서는 N-word 얘기한다. N-word. 여기서 말하는 N-word가 뭐냐 하면은 뉴클리어의 N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자기네들의 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서방에 있는 나라들과 미국의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떨고 있다는 거죠. 저들 핵무기 쓸지도 몰라. 핵 가지고 있어. 자꾸 떨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거 왜 겁먹냐. 우리나라는 더 좋은 핵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왜 겁먹냐는 거죠. 왜 겁먹냐. 트럼프 대통령만 할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 못하죠. 본인이 겁이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했다가 그것이 3차 대전으로 확산되는 걸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협상의 달인, 거래의 달인이다 보니까 이런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감정적인 아주 냉철하게 행동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러시아든 중국이든 간에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어야 하는 건데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저들이 저렇게 지금 막 자기네 마음대로 전쟁 벌리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다 힘들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핵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겁먹지 마라.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러시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전쟁을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이기는 거로 끝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핵 얘기를 왜 할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러시아 쪽에서 자꾸 핵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우크라이나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지금 전쟁터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마음대로 뭔가 안 되기 때문에 핵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도 한 가지 이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초음속 미사일을 사용을 해서 쐈다. 마하 10 정도 되는 아주 초음속 미사일을 쐈다. 이것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다. 이런 이야기 나왔죠. 요번에 공격한 초음속 미사일에는 핵탄두가 실려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실을 수 있다. 그리고 핵 얘기 지금 계속 하는 거고. 그런 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지금 초음속 미사일이 인류 전쟁사에 실전에 사용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걸 사용했다라든가 아니면은 핵미사일을 쓰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것은 결국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쪽한테 전세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강하게 지금 러시아 군대에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아주 필사항쟁의 정신력, 사기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서방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군수 물자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자기네 땅에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홈그라운드의 이점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결코 밀리지 않는 모습을 여태까지는 보여줘 왔다. 근데 러시아가 진짜로 핵을 쓴다 했을 때 물론 쓰지 않게 해야 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인터뷰에서 나왔던 말 중에 물론 우리가 그 핵무기들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각 나라들이 북한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지금 핵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네들 주장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결국은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던 초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벌리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불순분자들, 테러리스트들 뭐 이런 악한 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나도 핵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크다. 더 많다. 더 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안 쓰려고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쓰고 얘기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많은 핵무기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활용을 못하고 있다. 겁부터 먹고 있다. 이 얘기했다가 진짜 핵전쟁 벌어지면 어떡한다라는 겁부터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다. 그 약한 사람한테 지금 우리는 모든 권한을 주고 지켜보고만 있는 입장이 되어져 있는 상태. 트럼프 대통령은 말합니다. 끔찍하다. 지금 진행되는 이것은 비극이다. 그들은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우방국들조차도 나토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것, 특히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는 계속 바보같이 이용당해왔는데 더 이상 이용당할 필요가 없다. 거래라는 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는 거니까 함께 해서 서로가 좋은 거면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용당하는 건 이젠 안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가 세고 우리가 최고니까 니들은 다 죽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같이 사는 건 사는 거되 지금까지 미국이 손해봤던 부분들이 너무 많고 희생했던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그걸 돌려놓겠다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쓸데없는 희생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젤린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서로 통화했던 이야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과거에 둘이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서 녹음 테이프 공개라 그래가지고 난리를 쳐서 결국에는 녹음 테이프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 쪽에서 난리를 쳤던 게 뭐였냐면 트럼프 너 젤린스키한테 협박했지? 그게 민주당 쪽에서 공격했던 내용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녹음 테이프를 공개를 하고 보니까 트럼프가 젤린스키한테 협박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젤린스키는 처음부터 트럼프는 잘못한 게 없다. 우크라이나에서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증거를 내놓을 게 없다. 그냥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것 뿐입니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가 협박해가지고 젤린스키가 안 내놓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당시에 통화 녹취록을 강제로 공개하게 만들었던 거였는데, 공개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인터뷰 때 합니다. 오늘 이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젤렌스키에 대해서 나는 신뢰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게 판단하는 한 가지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다. 적어도 뉴욕타임즈나 AP통신이 전하는 소식은 못 믿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좀 믿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